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또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책위 의장 대변인, 오늘은 한선교 사무총장입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귀한 한 표를 정당하게 5.18의 민주 애국 지사를 발견해내고 5.18 유경자 그 헛되게 돼 있는 모든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경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국가 백년대계에 꼭 필요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부인하고 전 정권이 이루겠던 이 업적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4대강보를 해체한다면은 우리는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4대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문바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아니, 대통령한테 독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독재자의 후예는 누구다? 김정은. 지금 이 정부가 저희들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막말 퍼레이드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6분 패널 모시고 뉴스와이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6월의 첫 번째 뉴스와이드인데요. 지난달로 좀 막말 논란 끝났으면 했는데 끊이지 않습니다. 아주 돌아가면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아주 걸레질을 하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한선교 사무총장이 국회 바닥에 앉아있는 기자들이 자리를 이렇게 옮기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뜻으로 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여기는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당 삼역이라고 하면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아닙니까? 여기에 대변인도 특히 이런 얘기는 참 그렇습니다. 해명을 했지만 글쎄요, 얼마나 또 많은 국민들이 이 해명을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고요. 황교안 대표 심사일언, 심사숙고에서 한마디, 자기는 심사일언 하는데 여러분들도 3, 4일은 3번 생각하고 한마디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김영주 의원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보면은 막말 나오고 또 해명하고 그랬다가 또 다시 나오고 이러는 걸 보면 무슨 고질병 같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우선 복합적으로 본다라면 이 총선을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 당을 운영하든지 간에 절반의 승리를 예약해 놓았다.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감. 또 하나는 본인이 죽었다는 소식만 아니면 어떤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막말이든 간에 정치인들에게는 나쁠 것이 없다. 실제로 막말을 하든 또 성폭력 관련된 행동을 하더라도 지역에 돌아가면 당신 언론에 많이 나오대. 바쁜가 보다. 이렇게 되어가는 그동안의 관행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수많은 언론의 지탄, 여론의 지탄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빠져나가는 하나의 동기로서 일정한 사과를 하더라도 개별 의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존재감을 이루는, 왜냐하면 현재 자유한국당이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또 내용적인 문제로 갖고 공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전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한교안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한교안 대표 체제가 조금 더 본인이 얘기했던 민생과 정책 중심으로 말하면 당을 끌고 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아마 조금 더 의원들이 신중하고 본인 말씀대로
세 번 고민하고 더 정책적인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황교안 본인이 오히려 그것을 더 재미 붙여가는 그런 형국 같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문화가 그런 쪽으로 쏠려가고 있고 예. 총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것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박종희 의원,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도 막말들이 몇 번 좀 나왔는데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좀 더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참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치를 냄비에 넣고 졸이면은 말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하나로 모든 것을 가름할 수 있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들의 답답함을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이것을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되는 이 말실수는 이게 이제 회의하다 보면은 한건주의가 있거든요. 언론에서 뭘 받았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 얘기를 하고 현장에서 연설을 하다 보면 또 흥분한 상태에서 또 이 오버하는 측면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천박한 철학이라든가 이 한건주의의 병폐다 이렇게 봅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언론이 조금 쏠려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어떨 때는 또 끄집어내서 그거를 앞뒤말 딱 자르고선 그 말만 얘기해 버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참 그 막말 집단이다라고 이제 보일 수 언론의 쏠림은 이쪽 저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막말만 계속 쉬지 않는다는 막말도 말씀입니까? 있고 이제 조금 좀 가혹하게 보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걸 꼭 그렇게 끄집어내지 않아도 될 것을 끄집어내서 이슈를 삼으면 또 이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뉴스라는 게 무슨 사건이 진행돼서 뉴스가 생기는 게 아니고 기자가 쓰면 그게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침묵은 금이다, 웅변은 은이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 뭘 얘기를 해줘야 답답증이 풀릴지. 그런데 자기들의 어떤 답답함, 어떤 여당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천박한 언어로 그냥 얘기를 하고 이 뭐랄까 표피적인 이런 얘기를 자극적인 얘기를 쓰다 보니까 점점 이제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예. 여야가 뭐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막말 공방을 많이 하는데 한국당은 국민들 정책 야당으로서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언론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와중에 한성교 사무총장이 기자들에게 아주 걸레질을 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또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 들어보실까요? 예, 황장 소장. 지금 저 표현을 이제 한성교 사무총장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기자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자리를 좀 이렇게 앉아서 움직이니까 기자들을 보고 몸으로 바닥을 닦는다 이런 뜻으로 걸레질을 하는구만 그렇게 말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내면에는 최근에 막말이나 이런 부분으로 언론이 한국당에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불만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 말을 그렇게 하지. 예. 그냥 같으면 아유 그옷 베리겠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불만의 표출이라고 보는데요. 또 다른 약간 좀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예, 저는 이런 그 막말 프레이드의 부분에 솔직히 말하면 말을 했으면 사과하지 말고 내가 책임 감수하겠다고 나가는 사람 하나쯤이라도 있어야지 뭐 징계한다고 비판한다고 사과를 합니까? 사과할 용기가 있으면 그건 용기도 아니죠. 근데 사과하려고 하면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나았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야당으로서 해야 될 정권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야당이 안 하면 아무도 하지 못하는 언론도 말하지 않는 본질적인 정권의 의혹이나 문제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데 대한 부분은 안 하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이 막말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위험하지 않은 자 정권은 뭐라 하더라도 나는 결국은 정권의 상대로 투쟁해서 지지자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투쟁해서 시끄러웠던 사람이다. 이런 부분을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쇼라는 거죠. 그러다가 또 사과해버리고 나면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비겁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양문석 박사는 한선교 사무총장 걸레질 발언 네. 어떤 의도에서 했다고 보십니까? 원래 한성교 사무총장이 말이 거칩니다. 뭐 일반적인
의정 활동에서도 상당히 거칠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레질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연상을 할 때는 너희들은 기레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걸레다 하는 이야기나 비슷하게 이제 연동되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툭 던진 이야기는 이 언론을 향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엉덩이로 쭉쭉쭉 밀고 다니니까 이 복도에서 엉덩이를 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바닥을 닦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졌는데 그 생각이 기레기, 그 다음에 걸레, 이런 이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댓글 속에서 기자들에 대한 비난과의 언어와 같이 엉켰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마음이 사건을 보고 속마음이 툭 하고 튀어나와버리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막말은 톡톡 튀려고 하다가 지지율 뚝뚝 떨어뜨리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렇지요 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죠. 아까 박종희 의원 천박한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쉽게 표현하면 질 떨어지는 이 현재의 정치적 자질, 저는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겠네요. 예, 아까도 막말한 위인들의 얼굴을 쭉 보셨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주요 당직자들입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 또 민경욱 대변인도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게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철 숙청했고 김혁철 처형했고 심지어 자기 동생까지 여동생 김여정까지 지금 근신하고 있다. 이 기사를 보시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지도자로서 이 조직을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됩니다. 잘못하니까 책임을 묻잖아요. 외교안보 특보라고 하는 문정인 특보,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장 정의용,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사람들 전부 다 누가 저쪽처럼 처형하라고 합니까? 처형이 아니라 책임은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예. 제가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책임 묻는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진정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1야당의 대변인이에요. 대통령의 그 말씀과 관련해서는 네티즌들의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하지만 그 피해 가족들의 좀 심경을 좀 배려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은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 첫 번째 글. 제 글은 대통령의 말씀에 진정성이 있느냐는 걸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예. 대통령의 말씀에 진정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쇼가 되는 거예요. 예, 노영희 변호사, 지금 민경욱 대변인 해명은 이런 겁니다.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얘기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인데 이제 민경욱 대변인 해명을 들어보면 대통령의 발언에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게 지금 해명인데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그 민경욱 대변인이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좀 말을 하신 게 한두 번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이라 해도 실수지 이렇게 계속되면은 사실은 뭔가 지향점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재미 붙여서 하다가는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득보단 실이 훨씬 많을 것이다. 특히 이제 국민들이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런 말 들으면은 뭔가 좀 이렇게
뭐 재미있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내지는 뭔가 더 귀에 탁 박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잠깐의 관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진정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오히려 그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러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행동의 빈도를 늘리는 방향이 있고 줄이는 방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습 심리에서는 행동의 빈도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강화라고 하고 보통 상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행동의 빈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로 처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막말의 빈도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뭔가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메커니즘이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정용기 정책위 의장 발언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관련 발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당의 여러 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또 뭐 여당의 말씀도 있고 또 국민들의 말씀도 계십니다. 저희 당은 사실에 근거한 정당, 사실을 말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혹시라도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드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각별히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이 뭘 하면 민주당이 이중잣대로 논평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론은 이것을 편향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포털은 이것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결국 반정부, 반권력을 향한 목소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급격히 확산되기 전에 그가 사용하는 나쁜 용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이다.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습니다만은 당 대표님의 뜻을 존중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지난 금요일 발언이 그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에게 빌미가 된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진정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5월이 진보 좌파의 달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6월은 보수 우파의 달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5월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 자체가 메이데이 노동절로 시작해서 광주 민주화운동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이슈로 가득 찬 달이었죠. 그 반면에 6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국 보훈의 달, 지금 다가오는 6월 6일 같은 경우에는 뭐부터 해서 6.25 굉장히 많은 그 보수 안보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 첫 시작하자마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안보 정책에 대한 이슈를 잡기는커녕 이와 같은 막말이라는 지금 여당 쪽의 건 프레임에 걸려들었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어떤 전략통은 좀 한번 반성해야 하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야당의 존재 이유는 기본적으로 권력 비판이죠. 야당이란 것 자체가 영어로 할 때 반대당, 오포지션 파티인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어떻게 보면 진보가 아닌 보수 우파 같은 경우에는 품격이 있는 비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특히 골든타임 3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말 한마디 야당 대변인이 했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되돌아서 한국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 취지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보수를 상당히 잡았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중도를 외연을 확대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정말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썼습니다만 정치인은 꿈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혹시 정말 유럽에서 찬 물가에서 혹시나 살아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보면 그 실종된 사람을 수습해야 되는 그런 꿈을 얘기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골든타임이 3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저도 기본적으로 그 보수에 대한 지지 있는 입장에서도 정말 안타깝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5월은 진보의 달, 6월은 보수의 달 아주 상당히 재미있는 발언하셨는데 근데 듣다 보니까 5월은 또 5.16이 있었고 6월은 또 6월 항쟁이 있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닐 네.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만. 양문석 박사 어떤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네, 그 민경욱 대변인 예. 이야기가 이제 뭐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위를 잘못 읽은 거지요.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중요한 게 속도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말 그대로 실종자 그 수색과 그 다음에 시신 인양의 문제가 그 핵심이었던 거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골든타임 3분을 이야기했던 거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니 없니를 따지기 전에 본인이 대통령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독을 하고 오독을 전제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러한 행태의 대변인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진정성 문제를 끌고 들어오면서 그 대여 공격을 근거 없이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부 좀 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발언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글을 쓰시든지 말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박정희 의원은요? 네, 그 막말도 있고 말실수도 있고 좀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소한 말실수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더 큰 문제는 경제 안보 또 일자리 국가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유리한 통계만 가지고 한다거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건기의 어려움이 없다. 뭐 중소기업이 기적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정말 본질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언론이 좀 비판하고 또 네. 대안을 제시해주고 또 한국당으로서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좀 건드려서 국민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막말, 말실수 했다고 보도된 사람들이 보면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내 말이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도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하는 것 보면은 무슨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까?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피해의식 같은 게 좀 아직 언론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감 있는 보도가 안 되고 있다. 또 예. 공영방송의 뉴스는 안 본 지 오래됐다. 또 진보 언론의 비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준 저런 그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피해 의식과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또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또 똑같이 반복되는 서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러한 서로에 대한 똑같은 어떤 누워서 침 뱉기식의 좀 그런 반박이 더 이상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의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 먼저일지는 모르지만 이 악의 고리를 악순환을 끊어내야 된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좀 더 말하자면 대변인 논평부터 좀 격이 있게 하고 특히 야당도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조금 더 그전 어떤 대표 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는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유럽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녹색당이 제2당이 되는 것을 보십시오. 앞으로 그대 여야당이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런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헝가리 언론이 다뉴브강에서 시신 4구를 발견했다라고 보도했고요. 당국은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네, 사고가 난 지 닷새가 되도록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는데 시신 4구가 발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참사와 관련해서는 뉴스와이드 마지막 부분에 한번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